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선 상식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통일, 진보, 보수, 평화, 여야 이런 대여섯 가지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 통일이 어떤 통일이 돼야 통일입니까? 이것은 뭐 아니면 여기 계신 여러분만의 생각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이를 정책으로 밀고 나간다는 게 쉽게 말하면 흡수통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건 부시 대통령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악의 집단인데 불법 무장 집단인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들 지금 얼마 안 남은 6.25 세대밖에 없어요. 그 후에는 전교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일이 돼야 진짜 통일인데 지금 문재인이나 김정은이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은 어떤 통일입니까? 뭐 다 같이 다 함께 평화, 다 함께 미래를 노력? 누가 그거 하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마도 대학 출신이 제일 많을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80%가 대학을 간다는데 어째 그렇게 상식이 없고 어째 그렇게 가만 센스가 없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밥은 숟가락으로 먹는다. 예? 스테이크는 포크 나이프로 잘라 먹는다. 하는 정도의 상식조차도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북한 가는데 56%나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통일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쓰는 통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하고는 전혀 180도 다른 통일이기 때문에 저는 듣기 싫어하고 쓰지도 않고 거부합니다. 두 번째로 진보라는 말. 진보는 간단히 얘기해서 앞으로 나간다. 예? 그리고 진보 또는 진보주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는 프로그레스 아닙니까? 진보주의는 프로그레시비즘. 그러면 이거는 이상적인 상태로의 점진적인 전진, 그리고 진보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의 점진적인 개혁을 통한 사회 정의와 생활 개선을 지향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자칭 타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뜻의 진보를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존 질서, 이스타블리시멘트를 뒤집어 엎는 것을 진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간첩들이 진보라고 해요, 자칭. 그거를 언론이 또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석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반대 개념인 보수만 해도 그렇지. 보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야 그걸 이제 보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뭡니까? 물론 미풍양속도 있고 삼강오륜도 있고 조상숭배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물이나 공기나 마찬가지니까 맨날 필요한 만큼 마시고 필요한 만큼 먹으니까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보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소구적인 의미의 보수가 아니고 말하자면 보수주의 하면은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보고 너무 폭력적이고 거부 반응을 느껴서
보수주의를 외쳤듯이 우리는 폭력 싫고 무력 싫고 인권유린 싫고 법치를 존중하는 그러한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으로 하여금 보수가 뭐냐 그러면은 적폐, 박근혜 정권 이전의 적폐가 뭡니까? 이게 숙청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부르는 것뿐이지 이 사람이 무슨 자기는 선이고 남은 다 악으로 보는 그게 어떻게 진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갖다가 얼마나 소중한 거를 국민이 너무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영국의 국가에는 랜드 오브 리버티부터 시작을 합니다. 리버티라는 말이죠. 미국의 국가에도 랜드 오브 더 프리, 그 다음에 홈 오브 더 브레이브 이러한 단어가 미국의 국가에도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에는 자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 그저 일제에 억눌렸다가 해방되니까 감격한 나머지 남산교에 저서나무 상당히 서정적인 이절은 있습니다만 자유라는 표현이 없는 나라의 이제 국가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부과되고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일당은 이 헌법에 부과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조차도 껄끄러운 거예요. 이거 없애지 않을까?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자유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일요일이면은 12시 뉴스 끝나면 노래자랑, 우리는 노래자랑, 일본은 노도지망이 그 노도지망을 시작하기 일본이 훨씬 앞서죠. 저희는 이제 그걸 흉내내가지고 KBS에서 일요일마다 하는데 그거 보시면 차이를 느끼시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옥내에서 합니다. 오구에서 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박수도 규칙적으로 치고. 근데 한국에서는 예외가 다소는 있습니다만 거의 야외에서 오픈된 자리에서 물론 좋습니다. 그거 자체는 나버릴 수는 없죠. 그런데 무질서하기 짝이 없어요. 무대 아래 위에서 그냥 제멋대로 춤추고 뭐 깃발을 흔들고 이거를 보면요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의 일상하고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1990년인가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레오나르도 버른스타인이 연주하는 그 심포니 9에 맞춰서 환호하는 그 독일 국민들 보셨죠? 통일 기뻐하는 거기에 맞는 베토벤의 심포니 9을 연주하면서 참 그거 보고 이 온몸이 끌어오르는 그 감동을 느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굿판이 벌어질 겁니다. 뭐 동학 깸가리고 있고 그러니까 KBS나 NHK에서 하는 그 노래자랑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규율이나 질서나 그런 것을 지켜가면서 자유를 인조해야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제멋대로 놀아나는 걸 자유라거든요. 자유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때? 이런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비를 제가 스스로 보면서 법질서와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권에서는 주로 해양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같은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민 가고 싶어하는 이런 나라들. 왜 이민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나라들이야말로 법만 제대로 지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을 지켜도 손해를 보고 다들 안 지키는데 나만 지킬 수도 없고 청문회에 나오는 고관 후보들 보십시오. 뭐 다운 계약 안 한 사람이 거의 없고 위장 전입 안 한 사람 거의 없고 병역 면탈하는 사람 거의 없고 이것이 일본의 국가의 품격이라는 책을 써서 한 100만 부 이상 팔았다는 후지하라 마사히코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요.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민중이 성숙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제를 정해놓고 그러나 민중은 생전가에 성숙한 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를 하느냐? 엘리트가 대신하는 게 민주주의. 그게 맞으면 의회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엘리트냐? 문사철, 과학, 예술, 일견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지식을 많이 보통 사람보다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교양을 쌓고 인품이 형성이 된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또 하나의 중대한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 국가 일단 유사시에는 앞장서 나가서 싸운다.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도 공주 때 2차 대전 때 전선에 나갔습니다. 찰스 황태자가요. 그 사람도 포클랜드 전쟁 때 중대장으로 나요.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지.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시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보태주는 거, 나눠주는 거, 이거를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는 자기 목숨을 바치고 나라나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태세, 그런 정신을 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의 그런 것을 갖춘 엘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6.25 때 전투도 해보고 쫄병도 하고 장교도 해봤습니다만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군대 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슨 축구 선수나 뭐 이기면 뭐 군대 면제해준다? 이게 무슨 형무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군대를 그런 식으로 뭐 가서 노무현 씨가 뭐라고 했죠? 3년 떼우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난동이 일어나는 거는 집권층이 잘못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난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난이 많습니다. 1811년에 홍경래 난을 비롯해서 1882년에 이모군난, 1895년에 동학난. 저는 혁명이라고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난이지 어디까지나. 민중의 난입니다. 그 다음에 1960년에 4.19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혁명입니까? 혁명은 정체가 변경되거나 해야 혁명이지. 혁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요. 혁명이라고 안 그래요. 이건 난이라고 그래요. 1950년에 6.25 이것도 난이죠. 난. 6.25 동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80년에 5.18 이것도 난입니다. 근데 여기 데모에 참가했다고 국가유공자가 되니 제가 국가유공자입니다만 정말 반납하고 싶어요. 근데 저 혼자 반납해가지고 효과가 없어서 그룹핑이 안 돼서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데모하다가 죽거나 다친 놈이 국가유공자가 됩니까? 2016년에
문재인의 난이라도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문재인의 난, 문재인이 주도한 난입니다. 예? 그러므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그 이치에 맞지도 않게 억지 춘향으로 끌어내린 게 이게 2016년의 난이 아닙니까? 굵직굵직한 것만 꼽아봐도 우리는 평균 3, 40년 만에 한 번씩 난을 겪어왔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이게 대륙문화권 특유의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륙문화권에서는 독재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독재 안 하면 민중이 맨날 난을 일으키고 이거 어떻게 그야말로 통제 불능한 상태가 되니까 독재가 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싫어하는 단어 평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없죠. 여기서 그 다키스트 아워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거기서 네빌 체인벌린하고 처칠하고의 싸움을 보셨죠? 참 평화를 거부하고 독재자와 싸우자고 하는 그런 지도자는 참 언제나 외로운 법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고 근데 나머지 또는 거리의 폭력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전제적, 독선적, 독재적, 폭력적, 반인권적, 반복지주의적 대륙 문화권에 대한민국이 점점 편입되어 가는 게 아니라 지난 70년 동안 저희는 서구 해양 문화권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즐겨왔죠. 근데 그걸 즐길지 모른다. 영어로 인조이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성향도 그렇지만은 그 정치적인 성향도 공유. 해방 후 미 군정청 조사에서도 한국민의 78%가 사회주의를 선언했고 또 그 무렵에 46년에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공산당 단체가 발표한 20개 정당 사회단체 구성요원이 797만 7,3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우리가 속칭 3천만 동포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2,500만이 될까 말까 할 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빨갱이였다. 작년에 문재인이 후보했을 때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63%가 진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41%가 문재인을 찍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냐. 저는 이제 기댈 데가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저는 아시아에서 3번 싸워가지고 3전 1승 1패 하나는 무승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승은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죠. 근데 그거는 왜 이겼느냐? 같은 사단단위, 연대단위 전투를 정면에서 했기 때문에 물량 많은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월남에서는 전선이 없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군이 그 게릴라전을 흉내내 보겠다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포트 브래그라는 서울시보다 더 큰 그 부대가 있습니다. 기지가 있어요. 그 기지의 밀림이 멀리서 보면 바다 같아요. 그 속에 뱀도 있고 베개 다 있어요. 거기다가 군대를 투입시켜가지고 소위 그린벨의 훈련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생활 따로 투쟁 따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런 데 가서 훈련을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공산당은, 게릴라는
생활적 투쟁이고 투쟁적 생활이기 때문에 게릴라는 생활 따로 투쟁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 게릴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한테는 이겼고 엄청난 물량으로,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일본에 망할 때 한 2, 3천 대 있었는데 미국은 4만 대가 있었고 탱크도 뭐 몇천 대에 6만 대가 되고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정면 충돌을 하면 미국이 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녹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트루만이 한국전에 왜 개입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뉴욕타임스의 데이빗 헐버스턴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지금 죽었는데 이 사람이 쓴 The Coldest Winter를 보니까요, 트루만이 메가더도 그랬고 미군이 나타나고 인민군이 도망갈 줄 알았어요. 2차 대전에 이긴 그 여력으로 미군이 굉장히 오만해졌습니다. 그런데 7월 4일날 독립기념일날 스미스 특공대 550명을 보냈는데 묵사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탱크를 쳐보고. 그래서 이제 그 묵사발 되는 걸 보고 트루만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트루만 보고 이게 어떤 종류의 전쟁이냐? 세계대전은 끝났고 이 지역 분쟁인데 미국이 왜 개입하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종류의 전쟁이냐? 그러니까 트루만이 대답이 궁해가지고 글쎄, 그리고 이제 어떤 기자가 이거 폴리스 액션이 아니냐? 경찰 회의가 아니냐? 그러니까 트루만이 기다렸다는 것이 바로 그거다. 폴리스 액션이다. 그러니까 폴리스 액션은 소탕작전이죠. 미군이 나가서 간단히 해칠 줄 알았는데 3년 1개월 걸려가지고 3만 6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혀가니까 야, 이런 전쟁은 이거 원래부터 하는 게 아닌 걸 괜히 했다. 그렇게 한 게 한국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휴전을 겨우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승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깜깜하면 이것도 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1승 2패의 전적을 남기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건네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씨를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어지간하면 고소 취해를 할 만도 한 게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산당하고 싸우려면 저희도 수단 방법을 가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공산당하고 똑같이. 근데 이 사람들은 공산당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는 공산당으로 봅니다.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씨가 왜 적권이 되는 거냐. 처음에 제대로 대처를 했으면 적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도 이 공산당의 그 체질과 이 정체를 너무 몰랐어요. 너무 모르고 민주적으로 하려다가 당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박정희 장군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 공산 치하에서 벗어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결국 국가 타협을 하고 이남에는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되 평양에도 대사관을 설치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구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급선무는 뭔가? 급선무는 언론이 정상화가 되어야 됩니다. 언론. 이 히틀러도 그렇고 쿠데타를 할 때 제일 먼저 쳐들어가는 데가 방송국하고 신문사 아닙니까? 이 언론을 도로 저희가 되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아서는 그것도 바랍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끝내겠습니다만 혹시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었거나 하면은 저를 규탄해 주셔도 지금 감사하겠습니다.